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5일 생산직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때도 뽑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는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좀 미리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역시나 제가 앞서서 했었던 뭐 현대차나 기아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질문을 좀 줄이려고 했습니다. 줄이고 줄였더니 한 19가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19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이 만족 못 하시는 걸 제가 알기에 질문만 추가적으로 더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산직 쪽에 있어서 하시게 되는 역할들이 조금은 좀 상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서 질문들을 달아놨으니까 일단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는지 좀 파악을 해주시고 19개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족함을 느낀다.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은 플러스 알파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답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도 뭐 사실 상반기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울산에 소재한 생산직이고요. 그 다음에 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될 거고, 일단 학력이 중요하죠.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만 당연히 오시는 게 아니라 전문대 초대졸이죠. 대학교 졸업자이신 분들도 많이 많이 오시고, 아무래도 울산에 있다 보니까 울산 소재의 대학교, 다들 아시는 그곳에서 뭐 많이 가죠. 그럼 4년제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졸업자이신 분들이나 이제 반드시 2월 이내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석유화학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공, 기계, 전기전자 관련된, 그다음 또 정유 쪽이기 때문에 가스 관리, 위험물 안전 관리, 뭐 에너지 관리 등. 그래서 아마 여기에 속한 분들이 아마 면접장에 올라오셨을 거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원래는 이제 SO1이 잘 나갈 땐 땡땡땡명이었는데 지금은 땡땡명이라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SO일은 항상 임금 많이 주는 곳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아서 면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건 대단하신 거고 이제 저랑 같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지 그거에 대한 방법론들을 하나씩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절차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기를 지원 이걸 이제 준비하실 거고 아마 AI 역량 검사까지 합쳐서 1차 면접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AI 역량 검사의 결과지를 가지고 2차 면접에서 그 결과지 보면서 질문을 할 거고 아마 12월 달쯤에 면접이 끝나서 12월에 최종 통보해서 1월에 입사하시는 걸로. 그래서 필기 시험 요 방송을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보고 계신다면 제 생각엔 뭐 오늘 내일 날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요 부분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단 입사하셔서 계약직이 아니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OJT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를 거쳐 고용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서 현장 근무 6개월 하시고 또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하는 파리 목숨이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도 회사를 좀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거라. 단 이게 좀 다른 건 뭐냐면, 거의 이제 신입분들이 지원하신다라기보단 저쪽에서 이제 경력을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될 거고 여기서 보여주셔야 되는 모습은 어찌됐건 또 이게 신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직 분들은 만약에 들어가시면 내 나름대로 일했던 어떤 까락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쫙 빼주시고 정말로 더 신입답게 회사 생활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정규직으로 전환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이제 제가 S5일 보도자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시면 S5일에 관련된 뉴스는 다 물고 들어오니까 요거를 매일매일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죠. 1차 면접은 당연히 실무진 면접. 그래서 직무 관련된 질문 중심. 근데 SO일은 뭐 특별히 뭐 되게 뭐 특이한 면접이다라고 할 건 없어요. 뭐 기아처럼 토론 면접을 본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뭐 공정, 안전, 협업 이런 기준으로서 실무진 분들이 경험을 물어보는 거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왜 우리 쪽의 생산직인가 그런 연관성을 좀 만드시면 될 겁니다.
2차 임원 면접은 이제 인성, 조직 적합성을 평가하는 건데, 뭐 질문들은 뭐 사실 이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면접에는 요 AI 면접의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결과표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상하게 인양반들이 나한테 뭔가 시비를 건다라고 하면 내가 AI 여검에 어떤 역량이 나와서 그런 걸까? 질문하는 저게 나와서 저게 걱정이 되는 걸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추측을 해보시면서 임원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임원분들이 좋아하는 건 열심히 좀 잘 다니고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일반적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 해주시면 될 거고 소통 잘 되는 분들 그런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면접 분위기는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이지만 기술 질문이 많고 꼬리 질문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쪽의 생산직은 다른 생산직들보단 단순히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술적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기술 질문이 많고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이다 보니까 협업, 그리고 생산직 현장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물어보고 있고, 또 교대 근무이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죠. 적응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교대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지원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 근무 가능성. 여러분 도망가지 않을 건 아는데, 사실 이쪽 업계가 정유 쪽, 그 다음에 석유화학 쪽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좋아질 것 같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기업도 체질 개선을 할 거고요. 해서 뭐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다니시는 동안에는 뭐 갑작스럽게 회사가 고꾸라진다라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친환경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좀 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만두시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고, 그래도 이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아무래도 화공, 기계, 전기전자 전공자를 우대하죠. 생산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가스 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에너지 관리 자격증 보유시 플러스 요인이 되고, 또 교대 근무 경험이 있다면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컨셉으로 내가 어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질문부터 끝장내 볼까요를 했는데 제가 먼저 직무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직무 분석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여기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시점에는 여기 있을 거고요. 아니 없으면은 그 직무 분석 그 요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무 분석 요 란에 들어가셔 보시면 요게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SOL 생산직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놨습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기름을 만드는 엔지니어다. 현대차나 기아는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라고 본다면 여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러한 제품들도 당연히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의 조정자다. 첫 번째는 제가 원유가 기름이 되기까지라고 해서 SOL의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66만 배럴의 원유가 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LPG, 또 항공유, 아스팔트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에서 끓이는 탑에서 나눠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걸 다시 불순물을 재고 혼합해서 주유소나 공항, 공장으로 출하시킨다. 그래서 이 끓이고 나누는 과정이 바로 정유공제,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유공정,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정제를 잘하기 위해서 압력과 온도 맞추고 또 기계의 소리나 수치 변화 관찰하고 제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물 있죠. 그 물을 그냥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끓이거나 아니면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꾼다. 왜냐면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유를 드렸고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원유를 뭐 끓이고 나누면서 결국엔 쓸 수 있는 기름으로 바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될 거고요. 이 표는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아주 쉽게 버너로 끓여가지고 이게 이제 도수에 따라서 쫙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아셔야 될 거고, 요 표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는 설비를 운전하는 거죠. 즉, 기계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생산직은 이런 장비들의 온도나 압력이나 유량이나 조성비 등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이상 신호가 없는지 확인하고, 압력이 높아진다, 진동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공정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밸브 잠그거나 공정 일부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공학과이신 분들, 기계 쪽이 바로 요 설비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설비를 운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비를 점검하기도 해야 되겠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설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계 쪽 아니면 운전 쪽인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니까 뭐 화공 쪽이신 분들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히 생산직이라고 하는 거, 자동차도 뭐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중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있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쪽으로 안 가신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걸 잡아야 역량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관련된 경험이 도출되기 때문에, 아, 설비를 운전하는 역할이 있구나. 또 설비를 점검하는 역할이 있구나. 그 다음에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이 있구나. 그 다음에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공정을 좀 나눠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역량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히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술 이해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체역학, 열전달, 분리공정, 제어계통의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 요걸 좀 어필해 주시면 좋고, 또 빨리빨리 상황 판단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상황 판단은 이상기후 감지, 신속한 대응, 보고체계 준수. 안전의식도 역시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의 것. 협업 및 소통도 내가 협업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보를 잘 나눠주는 것도 있고 갈등이 터졌을 때 잘 해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체력과 교대 적응력 해서 24시간 연속 공정 구조에 내가 잘 녹아들 수 있다는 내용. 그래서 일단 역량은 제가 이렇게 뽑아놨고 여러분도 아,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다섯 가지 역량을 뽑고 이거에 관련된 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순위를 잡는다면 제가 임의적으로 1, 2, 3, 4, 5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1, 2, 3, 4, 5를 이 순서대로 안 잡으셔도 돼요. 뭘로 잡아야 돼요? 이 뒤에 있는 나의 사례로 잡아야 됩니다. 즉, 직무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례를 잡으시고, 그게 만약에 협업소통이라면 여러분은 이게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제일 처음에 답변을 만드실 때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부터 정리하시고, 요 내용들을 면접 답변 안에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꼭 필요 역량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제품들을 만들게 되시는지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LPG, 아스팔트, 윤활기유, BTX까지 쭉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도 좀 보시고요. 하루 일과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리시라고 현직자 인터뷰를 제가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글만 보셔도 이해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 8시에 교대 근무가 시작돼서 전쪽으로부터 당연히 공정 상태와 이상 여부를 인수받겠죠. 그럼 나도 오전에 현장 돌면서 밸브, 배관 점검하고 오후에는 제어실에서 온도 압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중간중간에 시료 채취해서 품질 검사실로 전달하고 특이사항 기록한 다음에 다음 근무조에 인계한다. 그래서 보면은 모니터 앞에서 수치를 봐야 되겠죠. 꼼꼼해야 되겠죠. 공장을 직접 돌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일들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하신다는 걸 머릿속에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요거에 투영시켜서 나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S-오일의 생산직은 원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으로 바꾸는 공정의 지휘자다라는 역할이다라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 내용 만들어 놨고요. 이 자료는 다시 저한테 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자료로 오는 거니까 꼭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 분석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언급드렸고 이제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기출로 오는 거죠. 기출 질문은 제가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총 19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관련된 건 첫 번째는 당연히 정유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무엇이냐? 그 원리가 뭐냐? 공부해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정유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원유 정제, 증류 공정이다.
원리는 뭐냐? 원유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성분별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아까 봤죠? 그림표. 그래서 정유 공정이 기초가 된다. 원유는 먼저 가열로에서 약 350도까지 가열된 후 중류탑으로 보내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은 상부에서 회수되고 높은 것은 밑에 남아 후처리된다. 위에서 보여드린 이 표 있죠? 아까 그 직무 분석에서 보여드린 이 표의 그림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답변 하나만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질문은 뭐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 아냐. 그다음에 열교환기, 펌프, 압축기 등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봐라. 생산 공정에서 중류탑의 역할은 뭐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정은 어디며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상반기 때. 그래서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질문은 똑같아서, 요걸로 가야 되겠네요. 어, 똑같죠, 질문이. 그래서 이걸 제가 올려놨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아, 네이버 요게 이 질문이 똑같다 보니까 제가 요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요 제 블로그를 어떻게 타고 들어오셨는지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검색이 잘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서 네이버가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에 글자 수 때문에 또 다 넣을 수는 없어서 요 질문들 위주로 하시고 답변은 제가 여기에다가 좀 달아놨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어차피 정답이 있는 것은 답변을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1번 직무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한테 좀 공부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요걸 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질문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은데 약간 너무 똑같이 쓰니까 검색이 안 돼서 요건 제가 추후에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블로그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오셨는데, 질문이 좀 다르네요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질문인데, 물어보는 어떤 글자나 그것만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과 사고 대응 질문이죠.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수칙은 뭐냐?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생산 공장,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업도 안전을 되게 중요시 여길 거고, 여러분만의 안전 수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플랜은 갖고 가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은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사후 처리보단. 이를 위해서는 개인 보호 장비 착용하겠다. 공정별 안전 점검하겠다. 비상 대처 계획 숙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뭐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좀 숙지하시라고 갖고 왔고요. 다음에 근무 중에 동료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프로세싱이 나와야 되겠죠. 공정 중 가스 노출이 발생했다면 역시 첫 번째로 해야 될 조치는 무엇이냐. 정유 플랜트에서 위험한 물질,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뭐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유 공장에 해당하는 중요한 조항 다 공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여기에다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 및 경험 관련 질문인데, 뭐, 당연히 SOE를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SOE는 어떤 기업이다. 그래서 특히나 온산 공장은 어떤 곳이다. 또 SOE의 안전 중심의 기업 문화의 뭐 ESG 경영 실천. 저는 이쪽 석유화학이 ESG에 좀 반하는 2순위거든요. 1순위가 철강이고.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것들 좀 넣어주시라고 이런 부분도 넣었고 여러분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조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철저하게 이제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가서 왜 S51이냐 이 이야기인 즉슨 이런 경쟁사가 아니라 왜 우리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질문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경쟁사 대비 비교시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 1번과 2번을 조금은 더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이제 경험이죠. 교대 근무 어떻게 적응하겠냐? 교대 근무 해봤으면 할 수 있다 하시면 될 거고, 장기 근무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로열티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면 책임감 있게 끈질기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 위에 있는 SO일의 로열티에 대한 회사, 기업 분석 내용도 같이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나왔죠.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냐? 우리가 아까 요 기업 분석에서 봤었던 요 기준으로 무조건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 요 기준으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역량을 정리해야 되니까 반드시 역량을 정리하세요. 대신에 이게 면접관이 뭘 제일 좋아할까 그러진 마시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하니까 꼭 역량을 역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만들긴 했는데 요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저런 식으로 대답하면 좋구나 라고 여러분이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협업 및 문제 해결이죠.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오는 게 의견 충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니? 그래서 이전 프로젝트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무엇이 달랐다. 항상 이게 나와줘야 돼요. 어떤 것에 따른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근데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청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항상 나와야 되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그럼 당연히 팀 전체는 수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배운 점. 이 경험을 통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임을 배웠다. 그래서 항상 이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외우세요. 처음에 듣습니다. 경청하죠. 그 다음에 네 얘기도 맞다.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견도 제시하죠. 무엇으로? 데이터로서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이콜 이 공식만 외우고 계시면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어보니까 이거는 구조를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 동안에 문제 생기면 역시 내가 대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싱, 대처하신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고, 또 비효율적인 공정 발견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면 뒤에 붙여주시고, 또 이제 현장에서 선임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상황 면접이죠. 어떻게 하겠다? 그 이유는 뭐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는 언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2-2번은 다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이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면 사실상 좀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여기다가 좀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건 다 여러분마다 내용이 좀 다를 테니 큰 방향에서 이렇게 답변을 만들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예상 질문들, 그래서 기본적인 정유 공정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설비 및 운정 관련된 질문, 또 안전 및 사고 대응 관련된 질문들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및 경험 관련된 질문도 근무 환경과 적응 관련된 질문, 팀워크 및 협업 관련된 질문, 자기 개발 및 성장 관련된 질문들. 요것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요거 여기에서 뭐 따로 하진 않았고 준비만 질문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시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생산직 분들 만날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답변에 너무 막 매몰돼 있어요. 이 답변이 뭐 어떤 완벽한 답변까지 만들려고 하시는데 저는 완벽한 답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답변은 오늘 뜯어보면 조금 더 개선할 게 또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내 답변을 믿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그 답변이 미진하면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답변을 어느 정도 큰 범위에서 좀 틀리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하면은 그 답변을 믿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산직 분들은 연습보다 막 이 답변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면 좀 불리해요. 어찌됐건 입 밖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게 또 면접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쪽이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요 제가 알려드린 질문들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시면 훨씬 빠를 거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요 보여드린 요 내용이 나올 테니까 답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산직 면접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도 기아 하고 있고 생산직 분들이 전 좋습니다. 생산직은 면접이 깔끔해요. 물어보는 것도 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필하셔야 될지, 어떻게 어필하셔야 될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이 자료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직접 강의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혼자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이런 레퍼런스랑 제 컨설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실제 이번에 만든 SOL 면접 프로그램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답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변을 만드시는 걸 어려워하셔서 제가 여기 내드린 19가지 질문과 여러분만의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바탕으로 여러분들 답변 만드셔서 저랑 답변 점검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난 답변은 잘 만든다. 근데 난 면접이 궁금하다. 면접을 잘 보는지 못 보는지 하시면 면접력만 점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생산직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같이 하는 거죠. 답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고, 그렇게 만든 답변을 한번 모의 면접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예, 생산직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씩씩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힘들게 또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SOL 여기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SOL 생산직 면접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질문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제 블로그가 노출이 안 돼요. 저 이전 게 노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질문이 또 뜻은 똑같은데, 좀 질문의 어떤 글자는, 단어들은 좀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부디 잘 보셔서 꼭 원하시는 SOL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